제가 마이를 죽였어요. 돈 때문에 그 애를 죽인 거죠. 그렇죠? 10년 전 동덤다리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홍 씨의 외동딸이 갑작스럽게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아들처럼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 범죄의 배우로 의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법정에서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가 구한 사람이 딸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이었습니다. 홍 씨는 끝없이 펼쳐진 논이 있는 호아빈 마을에서 평생을 산 온화하고 소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소박한 작은 집에서 외동딸 마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마이는 가족의 빛이자 홍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함과 친절함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가 빈과 결혼했을 때 홍 씨는 딸의 인생이 완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은 떤닷 회사에서 일하는 온화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홍 씨는 이웃들에게 빈이 옆에 있으니 안심이에요. 마이는 잘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겉보기처럼 항상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마이가 동덤다리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마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이와 빈이 죽기 전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위 빈이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집한 증거는 점점 빈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이와 같이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천둥이 끊임없이 울리고 하늘은 번쩍이는 번개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덤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있었고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쏟아지는 빛 속으로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그들은 다리 아래에 움직임 없이 누워있는 마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창백한 피부에는 더 이상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마이의 신발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휴대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그녀의 손에 남겨진 몇 가지 자국은 풀리지 않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사건은 사고로 결론 지어졌지만 이상한 세부 사항들은 마을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마이와 빈이 다리 위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한 목격자가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 무렵 몇몇 이웃들도 마이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으며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론은 홍 씨가 매우 신뢰했던 남편 빈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빈은 자주 짜증을 냈고 가끔 마을로 돌아올 때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마이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이와 빈의 마지막 메시지가 복원되었는데 그 내용은 빈이 마이에게 큰 금액을 이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마이는 동의하지 않았고 이것은 빈의 심한 질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빈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가 떨어졌을 때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약간의 말다툼을 했을 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점점 더 명확해지는 증거로 인해 그들은 조사를 위해 빈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빈이 끌려가던 날 마을의 분위기는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이를 밀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많아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홍 씨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작은 집 앞에 서서 흥 씨는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빈이 이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빈은 마이를 사랑했잖아. 어떻게 내 딸을 해칠 수 있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빈을 의심했지만 흥 씨는 여전히 사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빈은 마이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이가 죽은 후 매일 밤 흥 씨는 딸의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앉아 멍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잘못된 곳에 놓인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하고 모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빈에게 쏠렸지만 흥 씨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위 빈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오해일 뿐이었고 빈은 근거 없는 추측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빈을 구금했을 때 흥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 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떤에게 단호하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빈이 그 일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진실을 찾는데 도움을 주세요. 떤은 처음에는 꽤 망설였습니다. 현재 모든 증거가 빈에게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흥 씨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날 밤 동덤다리 근처에 있던 모든 목격자들을 찾아 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빈이 다리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흥 씨는 사위의 결백을 증명할 충분한 단서를 모으기를 바라며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마이의 친척 집을 방문하여 그녀의 마지막 날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이의 사촌 중 한 명은 마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빈이 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 씨는 빈이 성급할 수는 있지만 살인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와 변호사 떤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빈은 떤닷 회사의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흥 씨는 이것이 자신의 사위를 무죄로 만들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이 증거를 손에 쥐고 그는 변호사 떤과 함께 진실이 밝혀져야 할 법정에서의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빈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흥 씨와 변호사 떤은 진실을 찾는 여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놓친 단서를 찾기 위해 사고가 일어난 동덤다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낡은 나무다리 위에 서서 흥 씨는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딸은 검은 물 아래에서 영원히 잠들었고 답이 없는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변호사 떤이 말했고 그의 시선은 다리 난간 근처의 부서진 나무 조각에 멈췄습니다. 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고 강한 충격을 받은 듯한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이 세부 사항을 간과했지만 흥 씨는 그것을 증거의 일부로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만 머물지 않고 흥 씨는 마이가 살아있던 마지막 날에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 물었습니다. 마이의 친한 친구는 마이가 작은 수첩을 맡겼지만 사고 이후 그 수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마이의 삶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녀가 걱정했던 것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찾는 과정에서 흥 씨와 떤은 빈이 일했던 떤닷 회사의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이 경비원은 마이가 세상을 떠난 밤 빈이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떠났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질문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다리 근처에 사는 이웃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웃은 폭우가 내리던 밤에 큰 논쟁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빗소리가 너무 커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가 두 목소리를 기억했고 둘 다 매우 긴장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홍 씨는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기억했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얼마 후 떠는 마이의 이전 회사에 있는 개인 문서 파일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한 금융기관에서 마이에게 보낸 것으로 빈이 대출받은 큰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마이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각각의 새로운 세부 사항은 이 복잡한 그림의 한 조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홍 씨에게는 단서들이 점점 빈을 가리키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위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찾은 것들을 모아 법정에 설 날을 준비했습니다. 홍 씨는 단 하나의 설득력 있는 증거만 있으면 빈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락 지방 법원에서 열린 그날 재판은 참석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지만 엄숙한 방 안에서 빈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구금되어 피곤한 모습으로 어두운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앞줄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검찰 측은 빈과 마이의 메시지, 빈이 마이에게 빚을 갚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논쟁 내용을 포함하여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 갈등이 빈이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의 시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신발과 그녀의 손에 있던 멍자국을 포함한 현장 사진들이 제시되었고 검찰 측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은 이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자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 떠니 변호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는 검찰 측 결론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떠는 빈이 마이를 다리 아래로 밀었다는 것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 부서진 나무 조각은 다리 난간이 이전에 약해져서 마이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떠는 중요한 증거인 빈이 사고 당시 떤닷 회사의 동료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녹음을 제시했습니다. 이 녹음은 빈이 그 시간에 동덤 다리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떠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군거렸고 재판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대로 사건이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성 메시지가 이전에 보내졌을 수 있으며 빈을 무죄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떠는 이 녹음은 통신사에서 보낸 시간을 확인했으며 조작될 수 없습니다. 라고 신속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절정으로 치닫자 홍 씨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간의 일을 이야기하며 빈과 마이가 갈등이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 사위를 압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홍 씨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떠는 신속하게 개입하여 법원의 추측보다는 증거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의 논쟁 끝에 배심원단은 토의를 위해 방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홍 씨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배심원단이 돌아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배심원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 씨는 마치 거대한 짐이 어깨에서 떨어진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는 훈 씨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훈 씨는 그 눈빛 속에서 마치 얇은 막이 덮인 것처럼 모호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비는 풀려났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빈이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훈 씨에게 시간은 딸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호아빈 마을의 작은 집에는 이제 그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매일 들판으로 일하러 나갔고 밤에는 마이의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딸이 묻힌 호화한 묘지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그녀의 무덤 옆에 앉아 마치 마이가 여전히 듣고 있는 것처럼 몇 마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아무도 과거의 비극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훈 씨의 마음속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와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이의 무덤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눈에는 종종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 자신도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답을 찾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빈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석방된 후 그는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빈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여성 란과 결혼했습니다. 란은 고급 패션 매장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빈은 빠르게 풍요로운 삶을 구축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빈은 가끔 홍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 전화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메울 수 없는 심연이 된 것 같았습니다. 란의 미소를 볼 때마다 빈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마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호아빈 마을에는 여전히 빈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죄를 잊기 위해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과거에서 도망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빈이 단순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훈 씨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빈은 마이가 한때 사랑했던 가족의 일원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남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이의 재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그 해법정에서 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하지만 그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훈 씨는 믿음과 의심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빈을 변호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항상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가려진 진실의 조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익명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흰색 봉투에 담겨 그의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고 마치 운명이 그가 감히 직면하지 못한 진실로 그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훈 씨의 작은 집 안의 공기는 평소처럼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흰색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훈 씨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그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봉투에는 보낸 사람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고 단지 그의 이름이 힘차지만 서두른 듯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는 깔끔하게 접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줄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비니마이의 죽음의 배후에 있으며 그 사건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고가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빈이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는 그가 한 금융회사에서 빌린 큰 빚을 갚는 것을 돕기를 거절했습니다. 편지는 빈이 재산을 양도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저항하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편지는 마지막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만약 마이가 그를 돕지 않는다면 그녀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닐 것입니다. 라는 냉혹한 글은 훈 씨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읽을수록 훈 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비는 훈 씨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자선 단체인 아잉드엉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 단체는 자선 단체일 뿐만 아니라 빈이 자신의 엄청난 빚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곳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훈 씨가 지난 10년 동안 맞춰온 혼란스러운 그림의 마지막 조각과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선단체 아잉드엉에 연락하여 무언가를 명확히 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번의 전화 끝에 그 단체의 직원이 그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훈 씨는 도시에 있는 자선단체 아잉드엉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큰 건물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곳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접객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민이라는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은 그 단체의 파일을 펼쳐 빈이 이 단체의 보증을 통해 큰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마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마이의 재산 일부가 빈의 이름으로 이전되었으며 훈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았지만 이 진실은 그가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냉혹한 글이 적힌 편지가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찾고 싶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동덤다리로 돌아가십시오. 자선단체 아잉드엉을 떠난 후 훈 씨는 끊임없는 강박관념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의 정보는 그의 머릿속 그림을 점점 더 명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그렸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그와 함께 싸웠던 변호사 던을 다시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훈 아저씨, 만약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범죄뿐만 아니라 가장 큰 배신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 말은 훈 씨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은 모든 비극의 근원인 동덤다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떠는 경찰이 놓쳤을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오후의 햇살 아래 그들은 난간 근처의 땅에 누군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달리려고 했던 것처럼 작은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흔적은 마이의 손에 있던 멍자국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동덤다리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땀이라는 한 노인은 사고가 발생한 밤에 큰 비명소리와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지만 마이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가 간청하는 것처럼 더 작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땀 씨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훈 씨는 들은 것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은 꽉 쥐어졌고 그는
땀 씨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고 그 노인은 모든 것이 조용해지기 전에 마치 무언가가 난간에 세게 부딪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각들은 훈 씨와 던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빈의 재무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던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재무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확인 결과 편지에서 밝힌 대로 비니 마이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에 그녀의 재산 일부를 자신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집한 모든 것으로 훈 씨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빈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의심이 사실이 된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훈 씨는 도심의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와 던이 지난 며칠 동안 수집한 파일, 익명의 편지, 빈의 재무 기록, 그리고 사고 현장의 이상한 세부 사항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빈과 마주하고 싶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말이 그가 가졌던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빈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훈 씨 앞에 앉았고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찾으신 데에는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빈은 부드럽지만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훈 씨는 빙빙 돌리지 않고 파일을 열어 익명의 편지를 빈에게 밀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 설명해봐. 그는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빈은 그것을 훑어보았고 그의 표정은 점차 변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아버지에게 보냈습니까? 이것은 단지 비방일 뿐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무 기록을 가져와 빈이 마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수행한 거래를 가리켰습니다. 왜 마이가 죽기 직전에 재산을 당신에게 양도했습니까? 강요당했기 때문입니까? 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설명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마이는 제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양도에 동의했습니다. 마이는 이 빚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애는 항상 모든 것을 아버지와 공유했는데 왜 이번에는 숨겼지? 당신이 강요한 거지.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숨막힐 듯이 긴장되었습니다. 비는 침착함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저를 사랑했고 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반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훈 씨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떠는 다리에 긁힌 자국의 사진을 빈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떠는 차분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긁힌 자국은 마이의 손에 있던 멍자국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사고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항하고 있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훈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침묵이 몇 초 동안 이어졌지만 훈 씨에게는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비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훈 씨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무언가를 했다는 거야? 그는 벌떡 일어섰고 그의 손은 탁자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네가 마이를 죽였어. 돈 때문에 그 애를 죽인 거지. 그렇지? 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마이가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녀를 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고였습니다. 빈의 변명은 홍 씨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의 고통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조용히 일어나 빈을 무의미한 변명과 함께 남겨두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홍 씨는 마치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꼈습니다. 거리는 자동차 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소리 없는 흐릿한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길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빈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탐욕이 마이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빈은 마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도 죽였습니다. 홍 씨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가 자주 마이를 방문하러 가던 후아한 묘지로 직행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마이의 작은 무덤은 푸른 잔디와 몇몇 야생화로 둘러싸여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홍 씨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고 마치 산산조각 난 자신의 심장을 만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이야.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잘못된 사람을 믿었어. 그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하늘의 햇살이 점차 옅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에 대한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이 아가씨가 마당을 뛰어다니던 모습, 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르던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그녀가 자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빈을 만났던 날들. 그는 마이가 빈을 데려와 소개했을 때의 행복한 눈빛과 딸이 인생을 맡길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죄만 남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그를 더욱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는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모든 소문에도 불구하고 빈을 변호하는 데 집착했을까요? 홍 씨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진실은 그의 믿음이 잘못된 곳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단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위에는 마이의 유품이 담긴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자주 사용했던 나무빗, 유년 시절에 쓴 서툴은 글이 적힌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는 빗을 집어 마치 딸의 머리카락인 것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너를 잃었지만 억울하게 떠나게 할 수는 없어.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네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거야. 그 말은 홍 씨가 딸에게 한 마지막 약속과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 찬 흐릿한 시선에서 이제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지만 그는 마이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홍 씨는 여전히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는 빈을 법에 넘길 것입니다. 마이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홍 씨는 서류를 손에 들고 경찰서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당혹감이나 고통이 아닌 딸을 위해 정의를 찾는 아버지의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관 앞에 앉아 천천히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범죄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홍 씨는 마치 어깨에서 짐이 내려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호화한 묘지로 돌아왔습니다. 마이의 무덤 앞에 그는 순결과 위안에 새긴 하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말했습니다. 마이야, 안심해. 아빠는 옳은 일을 했어. 진실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거야. 너는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붉은 노을이 주변의 무덤과 나무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풍경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치 마이가 홍 씨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그의 늙은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 씨의 이야기는 딸을 위한 정의를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깨어있음, 책임감, 용기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생에서 진실은 한동안 가려질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항상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